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너무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지미의 취미생활이라는 유튜브를 개설하고 그냥 저의 이런저런 생각들을 두서없이 말로 표현하는 그냥 그런 영상들을 쭉쭉쭉쭉 만들어내겠다라는 마음으로 결심을 해서 채널을 이어갔었는데, 지금은 다 이제 비공개로 돌려놨습니다. 그때의 또 기록들은 또 그때의 기록으로 남아있을 때 또 가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다시 한번 새로운 기록을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이 채널의 방향성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기존과 비슷하게 편하게 제가 홀로 이제 얘기하면서 나오는 다양한 저의 고민, 철학, 가치, 감정, 경험 같은 것들이 담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나름의 그런 고민이나 여러분들의 생각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냥 오늘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좀 있어서 영상을 좀 키게 되었는데요. 오랫동안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군대를 다녀왔습니다. 2023년 9월 19일부터 2025년 3월 18일까지 군복무를 했고, 연천에 있는 오사단에서 신병교육대 조교로 군 생활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훈련병들을 만나고 교육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소통하면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하기 싫은 것들을 버티고 인내하고 해내는 법이라든지, 삶을 살면서 앞으로 다가올 난관이나 역경을 어떻게 슬기롭게 지혜롭게 헤쳐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것도 많이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전역을 한 이후에 저의 소중한 친구들인 마늘별 친구들, 그 중에서도 동현이, 규영이와 함께 살면서 영상을 만드는 프로젝트 팀을 하나 결성을 했습니다. 주식회사 21이라는 팀을 결성해서 우리가 하고 싶은 영상, 만들고 싶은 영상을 우리가 잘하는 방식으로 꾸며 나간다면 세상이 알아줄 수 있을까? 우리의 감성과 우리의 철학을 영상으로 통해서 내보냈을 때 사람들한테 공감을 받을 수 있을까? 돈이 될 수 있을까? 성공할 수 있을까? 좋은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나름의 예술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회사 21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런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다양한 컨텐츠를 업로드하고 그 컨텐츠를 계속해서 생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회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역한 이후에 여유를 부릴 수도 있었는데 여유를 부리지 않고 빠르게 적응하기 위해서 좀 이런저런 시도들을 해보고 있는 중이고,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이 이제 주식회사 21이라는 어떤 영상예술 창작집단? 이라고 좀 규정하고 싶은데, 영상예술 창작집단에서의 활동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냥 여러분들한테 오랜만에 온 김에 얘기하고 싶었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요즘 또 제가 계속해서 탐닉하고 쫓고 있는 것은 취향을 찾자라는 것입니다. 내 취향이 무엇인지를 찾아 나가자.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내가 싫어하는 게 뭔지, 나는 어떤 스타일의 사람이고 어떤 모습의 사람이고 싶은지는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내가 어떤 것에 끌리는지에 따라 결정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취향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을 요즘 굉장히 큰 저만의 미션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취미를 만들기 위해서도 알아보고 있는 중이고, 새로운 취향을 얻기 위해 다양한 노래와 다양한 영화, 또 다양한 음악들을 들어보려고, 다양한 음악, 다양한 영화, 다양한 영상물들을, 또 다양한 책을 소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취향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는 것을 깨달았고, 이 취향이 결국에 나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취향에 대한 많은 고민들과 탐색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 여러분들한테 꼭 하고 싶었던 얘기는 사실 한 밴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취향에 요즘 탐닉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음악 취향에 대해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인디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인디 음악은 시대의 어떤 주류가 되는 테마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하고 싶은 테마를 본인들만의 사운드로 내기 때문에 저는 인디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예술적이라고 느껴지고 좀 더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없지만 본인들의 철학으로 밀고 나간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인디 음악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물론 다른 K-pop 음악들이나 일반적인 대중 음악들도 당연히 너무나 좋아하지만 밴드 음악, 또 인디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인디 음악의 핵심은 결국에는 본인이 생산자가 되고 본인이 그 어떤 본인의 작업물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진다는 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딘가를 유통을 끼고 한다기보다는 본인의 메시지를 본인의 사운드로 본인이 녹여낸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이겠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고 싶었던 이야기 중에 가장 큰 이야기는 바로 언니네 이발관이라는 밴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언니네 이발관은 사실 이석원이라고 하는 한 남자의 거짓말, 이른바 구라에서 시작된 밴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를 비롯한 많은 저 또래 친구들은 잘 모르겠는데 PC통신이라는 게 있었다고 합니다. PC통신 시절에 그때 당시에 이제 메탈돔이라는 어떤 지금으로 치면 음악 커뮤니티 같은 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음악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던 이석원이라는 사람은 자신도 좀 음악을 한다고 얘기를 해야 그 커뮤니티에서 인정받고 꿀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어떤 밴드의 리더라고 그냥 하고 다녔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게 구질구질하죠. 그런 구질구질한 거짓말이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공식적으로 선언이 되게 됩니다. 난 밴드의 리더다 라고 FM 라디오에서 얘기를 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 같지도 않은 밴드가 시작이 됩니다. 그 밴드의 이름이 바로 언니네 이발관이고, 이 언니네 이발관은 이석원이 봤었던 일본의 어떤 성인 영화 제목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석원은 본인을 이제 리더 겸 기타 보컬이라고 소개를 했었는데 기타를 칠 줄 몰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키보드를 칠 줄 모르는 키보드 멤버와 그냥 팔이 길다는 이유로 드럼을 치게 된 드러머, 또 음악 동호회의 어떤 지금으로 치면 커뮤니티 관리자라고 불리는 시삽 출신이었던 베이시스트와 함께 얼떨결에 진짜 밴드를 결성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곡도 쓰고 연주도 하면서 그 구질구질했던 거짓말이 점차 사실이 되고 그대로 또 사사가 되어가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언니네 이발관은 한국 인디밴드 최초로 모든 첫 공연의 셀리스트를 자작곡으로 꾸리게 됩니다. 이 이후에 역사적인 그들의 첫 앨범이 나오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비둘기는 하늘의 쥐라는 되게 이상하고 독특한 제목의 앨범을 1996년에 발매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1집이 뜻밖의 또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 언니네 이발관은 그렇게 막 음악 활동을 진지하게 생각한 건 아니고 거짓말을 수습하기 위해서 어쨌든 시작되어버렸기 때문에 멤버들이 이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본인들의 삶을 찾아서. 또 다른 멤버들이 또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이석원이라는 사람은 주축이 돼서 언니네 이발관에 2집을 내게 됩니다. 1998년에 후일담이라는 앨범을 내게 되는데, 이 당시에 후일담은 사실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집의 성공이 약간 초심자의 행운이라고 비웃는 것처럼 뭔가 비웃듯이 2집은 좀 당시에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언니네 이발관 자연스럽게 해체 수순을 밟게 되고, 이석원이 이제 일반 회사원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근데 그러다가 2001년에 이석원은 되게 특이한 동기로 다시 언니네 이발관을 소집하고 앨범을 내게 되는데, 바로 강아지의 수술비를 벌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다시 소집을 합니다. 이 언니네 이발관의 바리깡을 다시 집어드는 셈인 거죠. 이때 언니네 이발관의 1집과 2집이 다 재조명을 받게 됩니다. 그 2집이었던 후일담도 이때 당시에 다시 재평가를 받게 되는 거죠. 그렇게 2002년에 3집을 내게 됩니다. 3집의 이름은 꿈의 팝송이라는 앨범이었습니다.
굉장히 공전의 히트를 기록했다고 하네요. 인디씬에서는 좀 알 수 없는 전례 없는 그런 성공을 거쳤다고 합니다. 앨범을 낸 이후에도 공연도 다니고 하면서 좀 제대로 된 밴드가 구색을 갖춰가게 되는 겁니다. 이 시기에 또 얼린의 이발가만의 콘서트가 하나 만들어지는데 그게 월요병 콘서트입니다. 월요병을 치료하겠다라는 의미로 만들어진 콘서트라고 하는데 그 월요병 콘서트도 시작이 되고 또 3집을 낸 지 2년 뒤인 2004년에 또 4집을 냅니다. 순간을 믿어요라는 앨범을 또 발매를 하게 되고 새로운 멤버도 들어오고 이 시기에 작업실을 새로 갖춰서 직접 인테리어도 하고 꾸미면서 좀 음악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해나갈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 이런 뭔가 성공적인 음악 작업이 이루어지는 순간 분열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이석원이라는 사람이 보통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멤버들이랑 지속적으로 갈등을 빚어내면서 다시 또 언니네 이발가는 인디 음악의 또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듯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근데 2006년에 이 이석원이라는 남자가 엄청난 음악적 영감을 얻는 사건을 하나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확히 어떤 사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앨범을 만드는 작업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 작업이 후에 엄청난 인디씬의 명반으로 손꼽히는 가장 보통의 존재라는 앨범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정말 이석원의 완벽주의가 극에 달해서 엄청나게 힘들게 작업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뭐 하나 하면 조금 마음에 안 든다고 수정하고 조금 마음에 안 든다고 수정하면서 수정을 계속해서 끝도 없이 셀 수 없이 거듭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앨범을 내겠다고 한 날보다 연기도 5번이나 했다고 해요. 5차례를. 그러다가 2008년 8월 8일에 시대의 명반이라고 불리는 가장 보통의 존재가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이 앨범에 담겨있는 곡의 유기적인 구성이나 곡 하나하나의 엄청난 임팩트가 대중이랑 평단 모두의 주목을 받으면서 당시에 모든 음악 관련된 수상을 휩쓸었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명반의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이후에 또 연인의 예방하는 활동도 있었는데요. 사실 이 이후에는 뾰족한 활동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 홀로 있는 사람들이라는 앨범을 발매하고 그 같은 해 8월 7일에 언니네 예방한 공식 홈페이지에 이런 글이 올라오게 됩니다. 전문을 읽어드리자면 이렇게 됩니다. 소식이 늦었습니다. 어려운 말씀을 드려야 해서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서야 예전에 써둔 편지를 올립니다. 모두 건강하십시오. 미안해요. 나는 아주 오랫동안 이 일을 그만두길 바래왔어요. 하지만 어딘가에 내 음악을 좋아해주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런 마음을 털어놓긴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 한 장만 하다가 세월이 이렇게나 흘렀네요. 그간 실천하지 못한 계획들도 있고 마지막으로 무대에 서서 인사드리고 떠나면 좋겠지만 여기서 멈출 수밖에 없었어요. 좋아하는 음악을 할 수 있어서 행복해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음악이 일이 되어버린 게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항상 벗어나고 싶어 했기에 음악을 할 때면 늘 나 자신과 팬들에게 죄를 짓는 기분이었습니다. 더 이상은 그런 기분으로 무대에 서고 싶지 않음을 이렇게밖에 매짐을 할 수 없는 제 사정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는 음악을 그만두고 더 이상 뮤지션으로 살아가지 않으려 합니다. 23년 동안 음악을 했던 기억이 모두 다 즐겁고 행복했었다고는 말하지 못해도 여러분에 대한 고마운 기억만은 잊지 않고 간직하겠습니다. 훗날 언젠가 세월이 정말 오래 흘러서 내가 더 이상 이 일이 고통으로 여겨지지도 않고 사람들에게 또 나 자신에게 죄를 짓는 기분으로 임하지 않아도 되는 날이 온다면 그때 다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23년 동안 지지하고 응원해주신 것, 잊지 못할 순간들을 만들어주신 것 모두 감사합니다. 다들 건강하세요. 2017년 8월 6일 저녁 이석원 올림. 이렇게 하나의 글이 올라오게 됩니다. 이 글을 끝으로 언니네 이발관은 공식적으로 해체를 하게 되면서 이 근사한 밴드의 끝이 나게 됩니다. 하지만 반전이 있습니다. 2025년 1월 31일에 이석원이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합니다. 거기서 이석원은 다시 새로운 음악으로 우리 앞에 나타날 것이라는 뜻을 내비치면서 저를 비롯한 팬들의 가슴을 굉장히 설레게 만들었습니다. 언니네 이발관은 사실 이석원이라는 한 남자의 정말 거짓말로 시작된 밴드입니다. 수많은 해체와 재결합을 반복하면서 꾸준히 앨범을 내고 공연을 해왔던 밴드죠. 사실 저는 뒤늦게 언니네 이발관의 음악을 최근에 알게 돼서 굉장히 비통했습니다. 그들의 시대에 살지 못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비통했고 사실 그때 태어나서 정말 음악을 즐기는 세대였다면 열심히 공연도 따라다니고 앨범도 사면서 그들의 음악을 참 응원했을 텐데 라는 아쉬움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이서건은 그 6집 가장 보통의 존재를 발매한 다음에 1년 뒤에 한 권의 산문집을 출판하게 됩니다. 2009년에 보통의 존재라는 책을 내게 되는데, 그 책에서 이서건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모든 것은 어느 날 자신이 결코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는 섬뜩한 자각을 하게 된 어느 사건으로부터 비롯되었다. 이 가장 보통의 존재라는 노래도 이런 테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내가 특별한 존재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 난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그냥 가장 보통의 존재였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면서 노래가 시작이 되는데, 이 노래를 듣고 이 책의 이 구절을 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누구나 자신이 특별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자신이 이 세상의 주인공이라는 철없는 착각을 하기도 하고, 내게 닥친 시련과 고난은 주인공 서사에 꼭 필요한 역경이라고 생각하거나, 나의 사랑은 운명적이고 완벽할 것이라고 믿는 그런 막연한 환상 같은 것들이 그런 착각이 그려내는 착각의 자화상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착각이라는 말의 부정적 뉘앙스 때문에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상관없습니다. 착각이라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의 주인공이라는 타이틀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깨닫고 받아들이고 끝끝내 인정하기까지는 시간이 꽤나 걸리는 것 같습니다. 저도 아직까지도 깨닫긴 했지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데에는 좀 아직까지 무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가장 보통의 존재로 태어나서 살아가며 또 동시에 죽어가고 있는 거죠. 사실 저도 얼마 전에 이 섬뜩한 자각을 겪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어떤 소명을 가지고 내던져진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제 삶은 그냥 모든 사람이 짊어지고 가는 그 착각에 그냥 티치작에 불과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겪은 고민들, 내가 겪은 걱정이나 내가 겪은 뭔가 힘든, 내가 겪은 행복이 결국 어떤 사람들도 겪었던 힘듦이고 걱정이고 고민이고 역경이며 행복이었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물론 완전히 같진 않겠죠. 저만의 어떤 서사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유사한 그런 것들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니까 나만 그렇게 특별한 경험인 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 고등학생 때도 이런 자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내가 이 세상의 주인공이 아니네?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펑펑 울었던 기억이 있는데, 성인이 되고 겪는 자각은 조금 달랐습니다. 사랑이란 게 그 자각의 매개가 되었다는 것 정도? 그런 차이가 있었습니다. 사랑을 하고 또 이별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자각을 겪었고 성장도 겪었던 것 같습니다. 그 고등학생 때 겪었던 자각으로 저는 완전히 다 성장을 했고 컸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모자랐던 것을 보면 이번에 겪었던 자각도 또 완성된 자각은 아니라고 막연하게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또 한 번 저를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줄 제 일상의 변화가 생길 것 같고, 근데 그 일상의 변화가 등장함과 동시에 또 다시 또 저를 보통의 존재로 추락시킬 변화가 또 찾아오겠죠. 그 추락이 저는 정말 많이 두렵습니다. 솔직히 굉장히 많이 두렵고 무섭고 피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의연하게 맞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좀 말이 많이 길어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제 저의 근황부터 시작해서 이 언니네 이발관에 대한 얘기까지 이어졌는데, 여러분들도 꼭 언니네 이발관의 음악을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음악이란 게 저는 주는 힘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분위기를 바꾼다고 해야 되나? 내 일상의 분위기, 내 일상의 무드나 내 일상의 향기와 내 일상의 공기를 굉장히 쉽게 바꿔줄 수 있는 수단이 음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통해서 감정에 좀 정화를 얻기도 하고요. 제가 인디 음악을 좋아하는 이유가 담겨져 있는 곡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언니네 이발관의 앨범에. 그래서 모쪼록 여러분들이 저는 늘 행복하길 바라는데, 이 음악을 듣고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타인의 행복에 기여하는 삶을 살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그게 글이 됐든 사진 한 장이 되었던 영상 한 편이 되었던 그림이 되었던 감정의 정화, 위로와 공감, 웃음과 재미 같은 그 예술의 기능들이 잘 작용하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런 예술을 하고 싶습니다. 사람들한테 행복을 전해줄 수 있는 예술가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의 예술이 여러분의 행복이 되길 바랍니다. 정말 요즘 보면 많은 저의 주변인들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뭐 해먹고 살지? 내가 좋아하는 것은 뭘까? 지금 다시 도전해도 늦지 않았을까? 나는 뭘 해야 행복할까? 누구나 겪는 사춘기처럼 이 시기에 겪는 청춘의 고민과 필연적으로 겪는 돌뿌리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저도 겪고 있고 그런 고민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는 없다고 저는 늘 생각합니다. 힘내십시오. 고민하는 모든 청춘들과 젊은들, 또 이름 모를 별에서 떨어진 모든 보통의 존재들을 다 응원합니다. 시대가 많이 혼란한 것 같습니다. 정치는 늘 그렇듯 본인의 힘을 과시하고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국민을 이용하고 있고,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가 나라를 덮쳐서 많은 이들이 죽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전쟁을 하고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아프리카에서는 밥을 못 먹어서 굶어서 죽는 인류가, 굶어서 죽는 사람이 존재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약자들은 아직도 차별로, 편견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2002년에 태어나서 2025년까지 시간이 많이 흘렀다고 생각하는데 크게 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야 어렸을 때 제 첫 기억과 지금의 세상이 나아지는 것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희망을 잃지 맙시다. 늘 성공은 꿈꾸는 자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대가 혼란스러울수록 서로 응원하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또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다 될 리는 없겠지만, 지금까지 만약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꼭 제가 어딘가에서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도 저를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약하디 약한 존재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지만 서로 힘을 합쳐왔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사회적 동물로서 도구를 사용하고 뇌를 사용해서 공감이라는 굉장히 큰 재능, 그런 큰 기능을 이용해서 사회적으로 협력하고 함께 살아왔습니다. 저의 앞으로의 남은 삶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남을 사랑하고 그만큼 사랑받고 싶습니다. 언젠가 죽겠죠. 언젠가 죽겠지만 그 마지막 순간까지 누군가를 사랑하며 죽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했듯 저는 늘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지지하겠습니다. 조언이 필요하면 조언을 드리고 공감이 필요하면 공감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 오면 함께 지혜를 찾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의 행복에 기여할 수 있는 김산이 되고 싶습니다. 요즘 행복의 역치가 매우 낮습니다. 쉽게 행복하고 주어진 것에 만족하는 편입니다. 그냥 지금 당장 내 삶이 만족스럽고 즐겁습니다. 친구들과 영상 만드는 게 재밌고 종종 먹는 좋은 술,
좋은 안주, 그리고 가끔씩 만나는 친구들과의 대화와 가끔 읽는 문장들, 책들, 우연히 들은 음악, 좋은 영화가 행복합니다. 그 순간순간이 저한테 주어진 보너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말이 너무 많았습니다. 신해철 씨가 했던 말이 하나가 기억이 납니다. 저희는 이미 태어난 것만으로 저희의 소명을 다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앞에 주어진 모든 그런 순간들은 보너스 게임, 신이 우리를 사랑해서 준 보너스 게임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오늘 먹은 음식이 맛있었고, 오늘 나가서 맡은 공기가 신선했고, 오늘 마신 커피의 향이 좋았다는 것들 모든 게 이 보너스를 잘 누리고 있다는 뜻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도 잘 자고 내일 잘 일어나서 내일의 일상을 살아가는 것,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충분히 충만하게 사랑할 것,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 어느 순간 행복이라는 건 불현듯 찾아오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행복하려고 하면, 행복을 좇으려고 하면 행복은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냥 주어진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다가 이 정도면 행복하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게 어쩌면 행복의 본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진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늘 사랑하십시오. 늘 행복하십시오. 늘 하루의 행운이 여러분들의 일상에 깃들어 있기를 늘 바라겠습니다. 지미의 취미생활은 이렇게 종종 가끔씩 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 말 그대로 취미생활이니까요. 제가 땡길 때, 제가 내킬 때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시고 긴 시간 동안 저와 함께 저의 이런 넋두리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집 없이 그대로 나갈 거니까요. 그냥 저희 편하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라디오처럼. 이상입니다.